1번 시상전개에 따라 이 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우리 시 공부할 때는 시상전개 꼭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나. 지금 현재의 나가 있죠. 별을 바라보고 별을 헤이고 있는 그런 현재의 나는 지금 과거를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럽지만 그러나 라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갖게 되고 있는데요. 자, 과거는 어떤 시인이 지금 이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과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있죠. 아름다운 어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화자의 지금 현재는 어때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죠. 근데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가 이 과거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과 어떤 이상적인 모습들을 가져봤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 화자는 현재의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모습에서 그치지 않고 다가올 미래에는 어두운 현실 상황을 극복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번 다음 시어의 상징적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자. 먼저 요거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상징이라는 거 우리 시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둬야 하는데 상징은 추상적인 사물이나 관념 또는 사상을 구체적인,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시의 표현 기법입니다. 예를 들면 평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비둘기라는 구체적인 사물.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평화잖아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상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시에서도 이런 상징적인 시어가 있다는 거죠. 그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밤과 겨울, 어렵지 않죠.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 특히 이 시인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시어는 생명력이 회복되는, 그래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국의 광복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란 잔디와 풀은 부활과 재생의 삶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별의 속성을 고려하여 별의 기능과 의미를 생각해보자. 일단 별의 속성을 고려해보래요. 자, 별의 속성은 반짝이고 멀리 떨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 시에서의 별의 기능은 뭘까요? 별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별의 의미는 밝고 아름다운 이상세계, 그리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내적 가치가 된다라는 것이 별의 의미입니다. 우리 오늘 지금 여기 이 시에서 살펴본 1번, 2번, 3번은 반드시 다 꼭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해요. 모두 다 시험 문제에 100%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알아두고 또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의 4번 별을 해는 마음을 따라 이 시의 주제, 자, 주제를 정리해보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아성찰 그리고 이상향에 대한 동경이라고 주제를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목표학습 2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와 별 해는 밤의 발상과 표현상의 공통점,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발상, 그리고 표현상의 공통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은 발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대상을 시로 구현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착상을 말합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의 정서를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발상이라고 하는데 이 발상과 표현상의 공통점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흰바람벽, 백석이 시인의 흰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바람벽에
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있다. 지금 이 흰바람 벽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거하고 있는 좁은 방의 흰 벽면이에요. 그 벽면에 그리워하는 대상의 모습이 지금 그려진 거죠. 자, 그 그리워하는 대상의 모습이 누구예요? 어머니. 근데 그냥 어머니가 아니라 가난한 늙은 어머니를 지금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늙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퍼러둥둥하니 추운 날인데, 추운 날을 지금 시퍼러둥둥하다라고 표현을 했죠. 색채 이미지를 사용했어요. 이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추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추운 날 그 찬 물에 손을 담그고 무으며 배추를 씻고 있다.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비난한 삶의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 그리움의 대상이죠.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어여쁜 사람이 어니 먼 앞대 조용한 개포가의 나지막한 집에서 그의 지아비와 마주 앉아 대국국을 끓여놓고 저녁을 먹는다. 대국국을 먹는다라는 말은 어떤 토속적 정감,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인데, 백석시에서는 이런 향토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벌써 어린 것도 생겨서 옆에 끼고 저녁을 먹는다. 그래서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 라는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시의 발상과 표현상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흰 바람벽이 있어에서는 흰 바람벽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사랑하는 여인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별에는 밤에서도 화자가 별이라는 자연물을 통해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작품은 흰 바람벽과 별이라는 어떤 매개물을 중심으로 그리움의 대상을 떠올린다는 시적 발상의 공통점을 지니고, 또한 그리움의 대상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표현 방법이 유사합니다. 활동지를 통해서 별에는 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화자는 별을 헤아리며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맞지요? 2번. 화자는 그리움의 대상들과 멀리 떨어져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맞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그렇게 그리움의 대상들과 떨어져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3번.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맞지요? 그래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시어는 이 별 해는 밤의 그 중요한 시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4번. 화자는 이상세계를 추구하지만 결국 주어진 운명을 수용한다? 아니죠. 화자는 이상세계를 추구하고 있고, 화자가 별을 보며 과거를 회상하다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지요.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느낀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년에서 보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상이 전개되면서 자신의 이름이 묻힌 언덕 위에도 풀이 무성할 거다 라고 이렇게 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모습,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다갈 자신의 존재의 모습을 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우리 시는 서정관례라고 했죠. 서정관례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한 관례입니다. 자,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가 대표적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함축성, 압축성, 음악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시의 구성 요소는 운율, 이미지, 정서. 운율, 이미지, 정서. 세 가지를 시의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다음은 별 해는 밤의 시상 전개 과정. 시상 전개 과정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년에서 3년까지는 별을 보면서 상념에 잠긴 화자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리운 것들을 떠올리죠. 4년에서 7년은 화자가 과거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별을 보면서 화자에게 의미 있는 그런 삶의 가치를 알려준 것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 이런 식으로 지금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8년에서 9년은 현실의 삶에 대한, 그렇게 과거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다가 현실의 삶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0년에서는 부활에 대한 희망, 소생과 부활에 대한 희망 해서 어떤 시어들을 사용했었나요? 무덤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그리고 자신이 덮은, 자신의 이름을 썼다가 덮었죠, 흙으로. 그 언덕 위에도 풀이 무성할 거다. 이런 시어들로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별 해는 밤의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들, 시어의 의미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은 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에게 밝고 아름다운 이상의 세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시어가 되겠지요. 그리고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내적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다. 또 하나 더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 과거 회상의 매개체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밤과 겨울. 우리 윤동주 이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살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시대적인 아픔을 많이 느꼈던 시인이에요. 그래서 밤이나 겨울 이런 시어들은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동주 시인은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가죠. 창씨개명을 하고 그 과정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그 창씨개명을 하는 과정도 고민을 많이 하는 윤동주 시인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에 가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상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광복을 못 보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은 억울하고 암울하고 억압적인 현실 상황, 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제강점기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봄은 반면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시어가 되겠죠. 생명력의 회복,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 시어. 파란 잔디와 푸른 부활과 재생의 삶을 의미한다 라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